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주식상담 넘버원의 정수지입니다. 매일경제TV의 주식상담 넘버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의 세 가지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넘버원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하시면서 투자 고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상담 전에 금요일장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와 함께 미국 증시의 마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복귀해볼게요. 금요일장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5월 FOMC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컸고요. 저 PBR 관련주들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AI 관련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AI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민테크 상장과 함께 센즈랩 수주, 여기에 AI 가속기까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는데요. 또한 애플이 예상치보다 감소치가 적어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혀주면서 국내에서도 이 관련주들 훈풍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기술주들에 힘입어서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들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배당 매력도가 높은 금융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지만 자동차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각각 3%,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자동차주의 낙폭이 컸던 이유, 전기차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또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또한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시나 전기차 업황 부진이 발목을 잡아줬고 판매 단가 하락으로 적자를 겨우 면해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여기에도 공장 가동률이 감소할 것이란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뒷심이 부족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은 환호하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1% 넘게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2% 가까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S&P 500 역시 1.26%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완화돼서 이렇게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2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더욱더 실어준 건데요. 비농업 고용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은 2년 만에 최고치, 여기에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둔화했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만큼 너무 과하지는 않다. 그만큼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보고서라면서 이렇게 시장은 환호를 한 건데요. 연착륙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외신은 평가를 했고 올해 말까지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국채금리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5% 하락했고요. 연준 정책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4.81%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대형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히트맵 보면서 현황 바로 살펴볼게요. 업종별 지수는 에너지 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란불을 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M7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메타 2.33%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2.51% 올랐습니다. 애플은 역시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거래일도 월가 예상치를 웃돈 탄탄한 실적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시티는 단기간 애플의 주가가
급등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2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3.46%, AMD도 3% 넘게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0.81%, 테슬라는 0.66%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나 파란불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한 빨간불을 띠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익스피디아 그룹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행 예약 건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무려 15.26% 급락했습니다. 또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파란불을 뜬 암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암젠 역시 또 이번에 호라이즌의 인수 효과에 힘입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비만 치료 주사제인 이번에 또 마리타이드의 임상 이상의 속도를 내겠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11.82% 주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자신감에 힘을 실어준 고용지표가 발표된 만큼 국내 증시도 연휴를 끝내고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지 많은 브리핑은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상담 전에 혜린 아나운서의 오늘의 매니저 포트폴리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화면으로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넘버원의 이혜린입니다. 저희 종목상담 넘버원에서는 한 달 동안 수익률 1등을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넘버원 매니저는 바로 스치면 상한가 1등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어떤 종목으로 1등을 차지했는지 먼저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이 인도에서 특허 등록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같은 종목이 두 번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입 때는 19.4%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수익을 실현한 뒤에 재편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편입됐을 때는 상승률이 더욱더 큰 모습인데요. 무려 64.85%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K-뷰티 플랫폼 실리콘2가 올라와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협력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수익률 무려 11.96%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KH바텍도 올라와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이 올해 1분기부터 티타늄 매출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실적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09% 보여주고 있고 에이징랜드 역시도 5.97%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식상담 넘버원입니다. 주식상담 넘버원은 출연하고 싶다고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수많은 MBN골드 매니저 중에서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하신 매니저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조기준 매니저는 스치면 상한가에서 4월 수익률 1위를 달성을 하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저희가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 또 쟁쟁한 매니저들 사이에서 1위를 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리면서 인사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2월 달에도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뭐 우승했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 달에 4월 달에 우승은 트로피도 있더라고요. 네, 트로피 뭐 쌍트로피를 들고 이제 포즈를 취했는데 우승할 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말 방송도 초대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오, 이렇게 또 트로피까지 손에 거머쥔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상세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본격적인 상담 전에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FOMC도 나왔고 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연준과 시장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골디락스 고용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하긴 했습니다. 또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감이 너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시작해서 현재 이제 우리 지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지수부터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지수는 지금 올해 이제 다우 지수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서 이렇게 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한 10% 정도, 5% 10% 정도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이제 15,000포인트에서 지금 16,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S&P 지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1월보다는 대부분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많이 오르는 게 니케이 지수도 보시면 1월 달에 시작해서 환율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인데도 지금 현재 뭐 34,000 뭐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4만 찍고 지금 38,000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대만 지수도 지금 현재 1월 달에 보시면 17,000포인트인데 지금 2만 포인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도 뭐 독일도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1월 달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1월 달에 뭐 16,000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 독일 지수도 그렇고 심지어는 상해도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여기 이제 엄청나게 빠졌던 중국 증시가 이제 미중 갈등으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요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홍콩 H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1월부터 이렇게 상승세에 나와 있고 심지어 유로도 스탁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4,400에서 4,900 정도 올라와 있고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이렇게 못 올라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가 이제 올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1월 달이 시작했을 때 지금 현재 지수랑 파악을 했을 때 보시면은 비슷한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뭐 800선, 900선을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1월 달에 올해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던 게 870선. 요날 870에서 양봉이 1월 1일, 2일 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75에 시작해서 865. 약간 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차트도 1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4년 1월 2645선에서 요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가 해외에서 이제 중동발 악재,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를 오롯이 받고 있고 미국의 또 뭐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이제 후퇴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만 유독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아까 환율이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약하지만 일본 두 나라가 약한데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게 일본인데 일본 증시는 많이 올라요. 4만 포인트 찍고 빠졌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약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보시면은 19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느냐 환율 때문에 19조를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19.2, 요게 이제 누적으로 19조 팔았는데 우리나라에 참여한 개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죠. 개인이 코스피를 11조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8조 정도,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러니까 11조를 팔아서 어디로 갔느냐? 개인들은 코스닥을 샀습니다. 5조 6천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3조 4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코스닥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약세냐면은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3만 개인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선물은 만기가 있으니까 4월 달부터 시작해도 5만 개 정도를 매도를 때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기관들이 그런 이제 해칭 차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최근 들어 이제 4월부터 한 달 동안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557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5조 중에서 고객이 예탁금으로 지금 주식을 대기 자금이 57조고요. 요렇게 이제 현금과 아까 코스닥 5조 샀고 그다음에 57조를 이제 증시 주변 자금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 우리 개인들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신이 없을 만큼 안 좋냐라고 보면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네, 맞아요. 11개월 연속 흑자. 네. 그러면서 이제 4월 1일부터 봤을 때도 15억 불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560억 불, 그다음에 수출에다가 540억 불. 근데 지금 여기서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흑자 기조가 나오고 있고 500억 불 이제 1월 달에 540억 불, 그다음에 2월 달에 이제 520억 불에서 3월 달에 이제 560억 불 찍고 4월 달에도 560불. 그러니까 수출 기조는 굉장히 탑에 이제 500억 불 후반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면은 해외 악재를 글로벌 매크로 악재를 다 받아들이고 있고 주식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판매대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560억 불인데 네. 국가별로 보면 작년에 2023년에 보시면 한국이 무역 수지가 7위입니다. 네. 지금 올해 6위와 5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하고 이제 과거에 일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몇 년 전에는 일본하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인데 지금 바로 일본 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7위고 중국, 일본 그다음에 중간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스위스, 영국, 스페인, 그다음 프랑스가 이탈리아도 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에 있을 만큼 좋고 지금은 더 올라와서 지금 현재 560불이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을 지금 앞서려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글로벌 아까 얘기했대로 그대로 1월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담 의뢰해 보신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셨을까요? 예, 테스. 테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100원에 30%. 네, 26,1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테스, 또 전공정 장비의 제조로 알려져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4월 17일에 고점을 경신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테스, 지금 내려온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테스가 지금 현재 이제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이제 26,000원대에서 네. 30%면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한 3종목 정도를 사는 것 같아요. 30%씩.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한 종목에 10% 정도를 하시고 네. 정말 이건 주력주, 전략주다 생각하면 한 30%까지 저점 추매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테스는 그래도 후공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주식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테스트, 후공정 장비 쪽을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실적보다는 좀 더 고평가되게 거래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실적이 이제 2021년, 2022년 한 600억에서 500억 정도 탄탄히 나오다가 작년 한 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작년 4분기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가 이제 흑자가 돌아서고 앞으로 쭉 올라온다면 전공정 장비, 테스트 장비, 반도체 그다음에 요 테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그렇고 이제 긍정적으로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6,000원에 샀으면 한 10% 이내의 손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을 좀 심하게 받았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26,000원 이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한 20% 정도, 10%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밀리면 2만 원대 여기 바닥에서 이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22,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6,000원 올라오면 10% 정도 덜어서 20% 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고 정말 30%를 샀을 때는 요 밑에 이제 여기 22,000원 선에서 추가하면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차트로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랐다가 이제 원래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26,000원에 10% 돌고요.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은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근데 이제 뭐 대체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보시고 1분기 실적도 적자가 나왔다면 팔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3만 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테스였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10% 정도 현금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원, 또 홀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셨을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요. 퀄리타스 반도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500원에 비중은 10%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36,5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CXL 칩렛 인터페이스 기술 수혜로도 주목을 받은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역시나 테스처럼 많이 내려왔네요, 매니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보유수 물량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10월 달에 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4월 27일 6개월 물량이 아마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3만 원대에서 36,000원이면 그러니까 36,000원이면 2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10% 정도면 충분히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이제 높게 잡지 않고 그 정도 목표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CXL이든 뭐든 간에 이제 한번 재료가 탄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재료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적 면에서는 흑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추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약간은 이제 제가 36,000원 넘어서고 38,000원, 4만 원 정도에는 현금화 하시되 오래 가져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해서 처음에 많이 시총이 현재 3,300억 정도인데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손절가를 한번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27,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00원 선에서는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금지라고 해주셨고 목표가는 4만 원, 홀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 저희가 두 가지는 전화로 만나봤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문자로 저희가 살펴볼게요. 뒷번호 197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폴라리스 AI 매수하셨습니다. 올 초에 6차례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 1,227원입니다. 비중 63%라고 하시는데요. 더 갈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폴라리스 AI 최근에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엄청난 고수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더 가져갈지 아니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할까요, 매니저님?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폴라리스 AI가 지금 이제 약간은 뭐 독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매일같이 보시면 총 주식수가 7천만 주인데 9천만 주가 거래되기도 하고 뭐 거의 한 바퀴 넘어서 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래가 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 3,200원이 이제 고점인데 그 가격대에서 뭐 거의 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래 과다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테마성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잘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을 때 더 부각이 되거든요. 다른 AI주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요게 많이 움직이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쌍봉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000원대에서는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반은 한번 신고점을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나셨고 3,000원대에 반 수익하고 나머지는 한번 4,000원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들이 더 올레
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을 뭐 5천억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2천억대가 넘어서면 요거는 이제 가벼운 1,000억대에서 지금 2천억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3천억을 노리기에는 테마성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00원 차익 실현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AI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3,000원대도 이렇게 수익 실현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뒷번호 9632님이 DIC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2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가는 5,770원 선이고 전동화 부품 특히나 로봇 관절 또 주행 장치 때문에 현대차와 또 부각을 받은 DIC인데요. 우리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 일단 뭐 DIC를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차트도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매수 가격 대비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그렇게 차익 실현보다는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수 장비 쪽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현재 5,200원 단에서 이제 계단식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충분히 다시 이제 6,500원, 전고점이 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7,000원대 이제 거의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선을 6,000원 후반을 목표가로 잡고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제 분기당 기업 실적 뭐 DI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이제 300억대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2,200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멀티플을 계산한다. 뭐 근데 자동차주는 사실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나 PBR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은 성화이텍이라든지 SL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났는데도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2,000억대짜리는 또 잘 움직이거든요.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억대 안정적으로 뭐 7,000억 정도 매출에 꾸준히 늘어나는 매출과 실적 안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6,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DIC 역시 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수익 현재 구간 또 이렇게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인데요. 참여 방법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기주 매니저님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신청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유료 문자 샵 2093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종목은 시젠이고요. 네. 22,250원에 10%요. 네, 시젠 2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시젠은 또 분자 진단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또 22,350원 선 보였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시청자님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매니저님? 바로 일단 연결해 드릴게요.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한때 핫했던 주식인데 요즘에는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크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남들이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 뭐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지금은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젠이 어떤 부각을 낼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업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단 키트 외에 이제 다른 진단 키트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것들이 이제 관점일 텐데 유전자 정보, DNA, RNA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분자 진단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자본 총계가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딱 지금 현재 시총이 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요런 주식들이 이제 더 빠질 자리는 없다니까. 왜냐하면 소외돼 있고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고 뭐 팬데믹이 오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온다면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거나 상관없이 기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팬데믹 끝나서 매출이 0이 아니고 지금도 매출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적자 나왔던 거 올해 이제 100억 정도 3천억에서 이제 1조 나왔던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뭐 어마하게 나왔던 2021년, 2022년 그 후에 하락했다가 이제 딱 자본 총계 1조만큼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매출과 1,000억대에서 30억 불, 그 35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00억 정도면 이제 추가 하락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워낙 소외주다 보니까 22,000원 선에서 사셨고 지금 현재 가격이면 목표가는 25,000원까지는 이제 10%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24,000원하고 25,000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따로 이제 뭐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현재에서는 이제 24,000원 정도에서 25,000원 짧게 뭐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거는 이런 거래량이니까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인데 이거를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다행인 거는 실적이 흑자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차트 요 가격대가 아마 유지할 텐데 최대한 25,000원 차익 실현하시고 뭐 손절 라인은 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텐데 뭐 2만 원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손절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악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 2만 원 손절가 그러니까 어떤 요게 이제 또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개별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네. 대주주 리스크라든지 그렇죠. 그랬을 때는 2만 원 정도 손절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 박스권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즌은 목표가는 24,000원, 25,000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짧게 대응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는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으로 가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도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0623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GL팜텍이고요. 매수가는 1,308원, 비중이 높습니다. 45.14%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GL팜텍 하면 또 에크논 크림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에크논 크림이 효자 노력을 톡톡히 하면서 매출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또 다시 하락하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이제 GL팜텍이 이제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네.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을 45%나 샀다라는 거는 이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혹해서 이제 잘 갈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뭐 제대한 재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뭐 매출액이 이제 200억 정도, 230억 정도 나오는데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이게 이제 한번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 시세 분출을 하겠지만 이런 주식들이 이제 큰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45%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샀을 때 개인들이 30% 이하로 매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요걸로 해서 뭐 그 1,000원짜리니까 또 2,000원 되기가 쉽거든요. 1,500원 가기도 쉽고 그래서 금방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주들이 그다음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거나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뭐 계량 신약이나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호르몬 제제부터 시작해서 ODM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대주주가 뭐 W 사이언스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0%인데 W 사이언스 어떤 개인 주주 아니고 법인 소유의 이제 회사인데 지금 현재 260억 2026년 23년에 260억에 30억 적자가 나오고 있고 자본 총계가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900억이면 비쌉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바이오주들 신약들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꾸준히 약간은 뭔가 거래에 실리면서
올리려고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시장에 어떤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1,500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에 1,000원을 손절가로 라인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큰 수익이 나면 또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45% 50% 질러서 더블이 나거나 뭐 이렇게 시세 분출이 이제 저번에 1,800원 이제 단기 고점까지 작년 말에 갔는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나 단맛을 보셨다면 또 이런 1,000원짜리로 매수하고 또 40% 50% 지를 텐데 이게 이제 매매 형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한 종목에 맥스는 30% 하시되 이런 종목은 10%도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시길 권해드리면서 1,500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GL팜텍은 일단 1,5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 의견, 손절 라인은 1,000원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비중 조절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또 가벼운 만큼 비중이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하단 자막으로 참여 방법 3가지 창구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93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오킨스 전자인데요. 네. 1,500원에 매입했고요. 네. 23% 비중입니다. 네, 오킨스 전자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3%. 비중도 조금 많은데 일단 많이 내려와서 속상하시겠어요. 일단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오킨스 전자 차트를 봤더니 올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매니저님. 오킨스 전자 지금 현재 굉장히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고 23% 이제 1,500원이면 이제 7,000원이면 한 30-40% 정도 30% 이상 손실이 났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소켓 그다음 ISC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킨스 전자도 한번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바닥권은 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10,000원대이기 때문에 2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3% 정도는 자르시고요. 20%만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0,000원,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익절 12,000원, 15,000원을 노리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중장기로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야 되는 기업을, 흑자 나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00대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잘 보시면은, 자, 500억 이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4억에서 그러니까 20억 정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형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재무제표를 투자하실 때 내가 10% 이상, 5%에서 10%가 아니라 20% 이상 사실 때는 최소한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억, 26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요게 이제 거의 2,0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2,000억 이렇게 됐을 텐데 멀티플이 이거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신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매출로 실적으로 잡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소강 상태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켓 관련 ISC든지 뭐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정이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거는 이제 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여기 6,000원 무너지시면 자르시고 목표가는 이제 맥스 10,000원대 이제 한 9,000원 넘어서면 그때부터 조금씩 잘라서 비중 축소를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현금화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물타기 절대 금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매물대에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8,000-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000원 납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 이렇게 또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6,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9,0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서는 현금 확보
정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중을 더욱더 싣는 것은 일단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왔습니다. 뒷번호 2062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종목명이 고영입니다. 매수가는 18,895원이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락이네요. 언제쯤 반등 가능할까요? 남겨주셨는데요. 고영 또 온디바이스 AI 또 HBM 검사 장비로 엄청 핫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저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25%면은 이제 비중은 그 정도 한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영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2만 원대에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고영 대주주가 20%고 알리안츠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 법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더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5%, 3% 정도를 해외에서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영을 잘 보시면 외인 지분이 40%가 넘어섭니다. 그래서 작은 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의외로 더 올라갈 때 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코스닥을 잘 안 삽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매수하는데 코스닥은 잘 매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40%의 대주주 그러니까 40%랑 외인 지분하면 개인들 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이게 손절 라인, 그러니까 저는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 고영이 가장 우리나라 1위긴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40%인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인데 개별 종목 중에 외인들이 40% 산 거는 특이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샀기도 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샀을 텐데, 문제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50%까지 사야지만이 더 올라가길 텐데 더 줄어들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밀렸다가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14,000원 밑으로 밀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려면 한 번 더 쭉 내렸다가 이렇게 반도체 상승해서 따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오늘 이제 어젯밤에 미국장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이 여기서 장대 양봉 요걸 잡아먹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추세로는 지금 이제 14,000을 찍을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찍더라도 이제 찍으면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실적이 괜찮게, 여기 보시면 알리안츠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외인들이 이제 아까 40% 중에 누가 샀는지를 보시면 알리안츠, 그다음에 뭐 요렇게 세 군데 퍼스트센스 인베스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40%를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오래된 기업이 이제 여기에 지포드 쪽에서 이제 8% 정도 들고 있는데, 꽤 2021년부터 들고 있고, 최근에 알리안츠는 2023년 8월 작년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매수 단가는 낮겠죠, 당연히. 그러면 작년에 매수했다는 거는 13,000원, 15,000원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현재 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이 이익일 거고, 지금 현재 그들의 이제 보다 지금도 매수 단가 아마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가비스도 이제 웨이퍼 검사하고 또 반도체는 고영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8,000원, 800원 여기가 이제 아마 개인들의 매물대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18,000원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19,000원 사이에 넘어서면 2만 원인데, 저는 24%면 18,500원 정도 하면 10% 정도는 덜어주시고 15%만 수익 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트가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갔을 때 본인의 평단 왔을 때 개인들이 대부분 매물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여기 이평선, 여기 보시면 요게 가격대가 이제 60일, 20일 이평선, 120일 이평 보면은 딱 요 가격대가 아마 매물대일 겁니다. 18,500원이 매물대이니까 18,500원, 18,000원 넘어서면 한 10%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15%에서 20%,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은 18,500원 부근에서 현금 확보 10% 정도 의견을 주셨고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뒤는 또 나머지 비중으로 이어가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식 상담 넘버원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열려 있습니다. 또한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 마이콜은 네. 26,500원에 8%. 네, 하나 마이크론 26,500원에 8%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구간은 27,500원 선인데요. 또 8%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하나 마이크론 기업 자체는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매니저님. 국내 1위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최근에 또 주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여기 이제 오사트 업체 중에 우리나라의 1위 회사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11위입니다. 이제 요게 네. 오사트 업체 중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봐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10% 정도 외국인이 들고 있다가 이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한 10% 100만 주 정도 털었습니다. 근데 네. 기관들이 이제 80만 주 손바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6,000원대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를 뭐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제 3만 원 잡고 가시면 될 텐데 3만 원대에서 이제 아마 왜냐면 이게 이제 박스핀 요즘에 최근에 반도체가 박스핀인데 요거는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견조하게 이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사트 관련해서 이제 후공정 이제 레거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이제 최근에 뭐 패키징 관련해서 HBM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패키징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인데 이제 요게 하나 그 처음에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SK 관련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3만 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100만 주 정도 털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샀다는 거죠. 다행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악세 속에서도 기관들이 꾸준히 샀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고 3만 원까지 목표가 노려보시고요. 혹시라도 밀리면 이 손절 라인 없이 25,000원대, 그러니까 본인 매수 단가보다 밑에 가면 2%에서 뭐 한 10%에서 15%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3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 목표가 3만 원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332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유니트론텍이고요. 매수가는 7,000원에 비중이 무려 60%라고 하십니다. 일단 또 주가도 많이 내려왔는데 비중까지 매우 커서 고민이 엄청나게 깊으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 유니트론텍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니트론텍은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네. 유통 관련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뭐 사업으로 뭐 엮여 있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벌써 이제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300억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7,000원대 매수 단가 근데 60%는 너무 많이 사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 올라오면 6,500원대 되면은 절반 정도 터시고 30% 가지고 그다음에 7,000원 이상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000원 넘어서 6,500원대면 절반 정도 현금화하시고 나머지를 7,000원 이상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트론텍은 6,500원 부근에서 비중 절반으로 축소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트론텍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상담 넘버원은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과 함께 오늘의 넘버원 매니저인 조기준 매니저님의 원픽 종목까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2부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상담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